봉준호 감독의 아카데미 쾌거 이후 영화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전시의 경우 특수 영상 클러스터 유치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어찌 된 일인지 지역 영화인들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영상 산업을 키운다는 대전시의 엇박자 행정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한솔 기자입니다. 슈퍼돼지 옥자와 산골소녀 미자의 사랑과 우정을 그린 봉준호 감독의 옥자. 트럭에 실린 옥자를 되찾기 위해 차량에 매달린 주인공이 지하차도로 들어섭니다. 대전시 파남동의 가오 지하차도입니다.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이어지다 사방에서 포위망이 좁혀오자 지하상가로 뛰어드는 이 장면은 대동역 5거리와 대동역 8번 출구입니다. 봉준호 열풍의 대전 동구는 발빠르게 영화 촬영 장소를 소개해 홍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연관을 지어서 홍보를 해보자 해서 홍보를 했는데 SNS에서 파급력도 크고 포털 사이트 메인에도 올라갔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기생충은 아니더라도 제 쏠쏠한 효과를 봤습니다. 하지만 딱 여기까지였습니다. 2시간의 러닝타임 중 대전이 나오는 부분은 약 5분. 국내 촬영 대부분을 대전에서 하겠다는 제작사 측 제안을 대전시가 거절했습니다. 통행 제한 등 민원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영상 산업을 키우겠다던 대전시의 엇박자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달 영화나 드라마의 지원 전담 부서인 영상사업단을 폐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사업단의 폐지라기보다는 개편이 정확한 표현이고요. 저희가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니라 2017년에 이미 저희가 조직 개편에 대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했었어요. 그 연구 용역에서 이러한 개편의 필요성이 이미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네, 현장을 취재한 한솔 기자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 기자, 앞선 리포트를 보고 나니까 결과적이기는 한데요. 대전시가 봉준호 감독의 전작을 통해서 홍보 기회를 좀 잡을 수 있었는데 놓친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대전이 원래 영상 산업을 주요 산업으로 추진해 왔나요? 네, 본격적으로 산업을 시작한 거는 2, 3년 전입니다. 영상산업 메카를 표방하는 것 치고는 다소 늦게 뛰어든 편인데요. 지자체별 관련 진흥 조례를 만든 시기를 살펴봤습니다. 광역단체 중에는 전북이 2007년, 그리고 부산과 제주가 2008년 조례를 제정했고요. 대전은 2017년 말이니까 1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네. 같은 해 그러니까 2017년 이맘때쯤 대전시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운영하는 스튜디오 큐브를 유치해서 전국 최대 규모 실내 세트장이 대전에 문을 열기도 했습니다. 늦게 시작한 만큼 어떤 파격적인 지원이나 정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네요. 네, 아직까지는 열악한 상황입니다.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겠지만 그 영상산업도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합니다. 영상산업 사업체 수만 봐도 절반 정도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쏠려 있습니다. 대전시는 산업체 수만 놓고 보면은 광주시와 영상산업 규모가 비슷한데요. 그런데 내용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화 같은 부가가치가 큰 콘텐츠를 만드는 업체 비중이 작다는 게 문제입니다. 영상산업에서 부가가치가 많이 나오는 산업, 바로 영화산업인데요. 대전에 기반을 둔 영화 제작 업체는 11곳으로 광주의 절반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소위 돈이 되는 애니메이션 제작사도 4곳에 불과해서 광주의 4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부산이나 대구, 인천 같은 다른 광역시와 비교해도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업체 수 대비 매출액이나 종사자 수도 나란히 저조했습니다. 관련 산업이 발달한 수도권과도 지리적으로 가깝고 또 스튜디오 큐브도 지었는데 큰 효과가 없다는 건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리적인 이점과 대규모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뚜렷한 선호 현상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네. 스튜디오 큐브는 쉽게 말해서 영화나 드라마 촬영을 위한 대규모 실내 세트장입니다. 2017년 대전시 도룡동에 들어섰는데요. 실내 촬영장으론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대전시가 대전의 노른자 땅인 엑스포 과학공원 부지에 30년 무상 임대를 조건으로 유치하면서 당시 관심이 컸는데요. 그런데 이 시설이 당초 기대에 못 미치는 효과를 내면서 대전시가 유치만 해놓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추가 취재했습니다. 2017년 화려하게 문을 연 스튜디오 큐브. 영화나 드라마를 찍을 수 있는 1,500평 규모의 실내 스튜디오와 법정, 병원 등 상설 세트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2만여 명의 고용 창출과 1조 2천억 원의 경제 효과 등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개관 2년이 넘도록 예상만큼의 효과는 없는 상황. 오히려 해마다 예산 약 30억 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20% 정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 등 여러 흥행작이 이곳에서 촬영했지만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보안 유지를 이유로 제작사가 실내 세트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홍보가 어렵고 같은 작품을 촬영했지만 논산 선샤인랜드만 관광지로 남은 것처럼 실내보다는 야외 세트장이 더 알려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지역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역 연계랑 잘 구성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잘 처음부터 세팅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대전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가 있어요. 영화인들은 대전시의 영상산업에 대한 이해 부족을 엇박자 행정의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건물 줘놓고 시설해놓고 아무리 좋은 카메라 갖다 놓는다고 해서 영화도시가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걸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죠. 긴 안목을 보고 대전은 준비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시설 해놔도 저는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관 간 협력 부재 등 소극적인 행정과 기술 중심 정책이 속빈 강정이라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2001년부터 대전에서 열렸던 청소년 영화제도 지난해 처음 대전이 아닌 경기도 양평으로 개최지를 옮겼습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